자, 오늘 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맵 보시면 비교적 초록색이죠. 눈에는 역시 초록색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4대 지수 회복하는 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그렇게 사실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좀 상반된 게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 아침 나왔던 뉴욕 제조업 지수 이거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0이 나왔습니다. 전달 5.7과 비교하면 무려 25%포인트 넘게 내려간 것이고요. 23년 5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걸 기록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 이 뉴욕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비교적 조금 규모가 작은 곳이 많은데 얼마나 이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게 미국 전체 제조업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이 단편으로 미국 전반의 불확실성을 특히 제조업 측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신규 주문 지수가 마이너스 14.9, 출하 지수 마이너스 8.5. 기업들이 얼마나 이 비용을 넣어야 하는가. 구매 가격 지수 44.9로 전달 대비 상승. 미래 사업 활동 지수, 앞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체감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이게 12.7로 전달에도 많이 빠졌는데 더 빠졌습니다. 압축하자면 너무 뭐가 불확실하니까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지금 비용은 오르고 경기는 좋지 않을 것 같으니 지금 일단 미뤄두고 보자 결정을, 이런 불안한 심리가 이런 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매 판매 지표는 선방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는데요. 전달에 이게 마이너스가 세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감이 있었죠. 하지만 이거를 딛고 좀 일어서는 모습이었고, 게다가 지금 경기 침체 내러티브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그래도 선방을 했다. 경기 둔화 정도는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비가 유지가 되는 걸 보니 지금 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했고요. 특히나 이 직전에 나온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워낙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소매 판매면 선방으로 시장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시장은 사실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지 제조업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다분히 비교적 선방한 소매 판매에 손을 좀 더 들어준 모습이었고요. 그 결과 오늘 증시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테슬라 주가는 무너지고 있다는 점, 이거는 결국 이 일론 머스크의 전방위적인 행보가 테슬라 주가에는 사실 좋지 않다, 분명히 마이너스다, 이런 거를 시장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으로 지금 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테슬라만 유독 많이 뺐거든요. 특히나 이걸 보시면은 이 덴마크 연기금은 이 테슬라를 사실 투자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그러면서 이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도 오늘 좀 소폭 하락했는데 역시 이 GTC 현지 시간 내일부터 젠슨 왕이 등판을 하죠. 이런 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가 올랐지만은 여전히 지금 올해 들어서는 S&P 500 기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하지만 지금 나는 심지어 증시를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지금 임기 초반에 미국이 주력해야 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해야 할 것은 증시 살리기보다는 일단은 전임 바이든 정부 때 트럼프가 보기에 지나치게 방만했던 미국의 정부를 되돌려놓고 미국에 유리한 식으로 국제 질서를 잡는 게 먼저다. 다시 말하자면 증시에는 일시적으로 하락이 오더라도 그게 당연히 침체의 사인은 아니고 충분히 미국이 감내할 만한 그런 수준이다. 미국은 굉장히 강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뜯어보면 증시 하락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와서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요약하자면 증시가 경기에 따라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 미국 증시가 너무 거대해지고 미국이 초금융사 상회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증시가 오히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더 상위의 무엇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이 증시의 하락이 미국을 이끄는 두 가지 변수, 즉 이 소비와 투자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지금 영국의 펀드 매니저가 알렉스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초금융화된 이런 미국 같은 경제에서 자산 가격이 오히려 경제를 리드할 수가 있고, 자산 시장의 하락이 실물 경제를 오히려 약화시킬 그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또 지지난해 S&P 500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 증시의 상승이 가장 부유한 미국 계층을 더 부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상위 10%의 소득자는 현재 전체 소비의 10%가 거의 절반을 지금 소비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30년쯤 전에 36%에서 많이 증가한 수치고요. 그만큼 소비를 해주는 계층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2022년에 상위 10% 가구는 평균적으로 약 210만 달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전체 순 자산의 약 32%를 차지합니다. 2010년에는 이게 26%밖에 안 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상위 10% 가구의 소비는 무려 5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식 부자들 상위 10% 계층이 미국 소비를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 자산의 약 43%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이거는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런 비율입니다. 많은 이 저소득 가구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유하는 비율은 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2025년 이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부의 효과가 미국 역사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파워풀한 시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증시가 내려가면 소비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부유층부터 소비를 줄이고 여기서 나오는 낙수 효과가 줄고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봐도 주식이 내려가면은 기업들의 CEO가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다. 실제 나스닥이 22년 많이 떨어졌을 때 특히 테크 기업 해고가 많았다. 왜? 이 천문학적인 AI 투자. 바로 이게 ROI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시차가 깁니다. 근데 CEO 입장에서 정당화할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건 바로 주가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왕창 투자를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지 CEO가 본인 임기를 연장하고 주주에게 어떤 지지를 받고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주가가 떨어진다면 설사 그게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과감한 예산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주주 자본주의 미국에서는. 그래서 결국 주가는 소비와 투자를 좌지우지하는 사실상의 핵심 변수고 올해 증시가 더 내리면 침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미국 증시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됐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장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거를 트럼프가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증시 폭락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시장 예측하기 때문에 아마 너무 증시가 떨어지면 분명 트럼프 푸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한편에서 바라기도 할 겁니다. 또 그걸 역으로 보면은 만약 그 기대가 무너진다면 시장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양쪽에 얘기가 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미국 증시만 보기에는 사실 다른 나라들이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알리바바 주식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거 아시죠?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70%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중국이 소매 판매가 나름 선방을 하고 있어요. 1, 2월 소매 판매가 4% 증가를 해가지고 전월 증가율 대비 올라갔고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침체는 뭐 여전한데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게 아니고 여튼 중국은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내수 경기 부활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에도 여튼 내수 경기가 죽지 않고 중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조금씩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료를 보시면은 이 펜실베이니아 하원 의원 로버트 브레즈너헨 이분이랑 뉴저지 하원 의원 이분 진짜 이쪽 지역에서 유튜브 틀면은 광고로 엄청 나오는 분입니다. 조시 고트하이머 이분이 지난달 12일과 14일에 각각 알리바바 주식을 산 게 최근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 고트하이머 의원은 이 딥시크 금지법 발의한 분이에요. 정치와 투자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하원 의원조차 중국 투자에 나설 정도로 올해는 미국 예외주의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워런 버핏 그동안 본인이 계속 얘기를 했죠. 일본 상사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이번 주주 서한에서도 얘기했는데 벌써 실천을 했습니다. 5대 상사죠. 일본의 미쓰비니, 마루베니, 미쓰이, 이토추 그리고 스미토모 요 5개 기업 지분이 1%포인트 이상 올라갔고 그래서 기존 8.5에서 평균 9.8로 올라갔습니다. 버핏은 10% 넘는 지분율까지 갈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핏은 철저하게 미국 위주로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일본 5대 상사를 놓고는 기업 운영을 버크셔처럼 한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굉장히 큰 관심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버핏이 일본 주식을 더 사들인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결국 올해는 미국은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은 당연히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되지만
하지만 올해는 미국 빼놓고도 중국, 유럽, 특히 요새 유럽 방산주 엄청 뜨겁습니다. 그리고 일본, 버핏이 투자한 일본. 이렇게 미국에만 자금이 만약 100%라면은 조금 다각화를 해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점을 꼭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글로벌 투심의 방향 저희 월가열부가 잘 팔로우업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가열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